네,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면 명예와 재산은 스스로 찾아온다. 자동차를 돕다의 자도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계약을 해주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에 오픈카톡으로 처음 연락 주시고 긴 상담 끝에 렌트로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자동차 인생은 제가 꽃길만 걷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오픈카톡으로 문의 중이신 많은 구독자님들 꼭 훗날에 제가 많이 성장해서 큰 이벤트로 꼭 은혜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스렌트의 모든 것, 리스렌트 종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리스렌트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부족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내용만, 알아야 되는 내용만 싹 다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영상이 혹시나 길어질 수가 있어서 댓글에 시간마다 구간마다 소주제들을 적어 놓겠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내용만을 구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알려드릴 건데요. 정의는 가볍게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동차 리스렌트란 특정 물건을 취득 대여받아서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분할 지급받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한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리스렌트라는 단어의 뜻은 임차, 임대, 대여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동차 리스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반전세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리스렌트 대상의 물건을 보증금으로 담보하고 빌려서 이용하다가 만기 시에 서로 계약한 내용대로 인수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납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원하는 방식대로 계약을 하면 되겠는데요. 소비자가 원하는 자동차를 리스회사가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소비자는 약정된 기간 동안 리스료, 렌트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금융을 리스렌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리스렌트는 서로 다른 차이점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리스렌트 차이점과 장단점을 묶어서 한 번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번호판. 리스는 일반적인 자동차 번호판과 다를 게 없고요. 렌트 차량의 번호판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 허, 호 등이 들어가는 렌트 차량임을 나타내는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서. 리스는 면세라 일반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요. 렌트는 과세라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 일반 계산서와 전자세금 계산서의 차이는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면세와 과세의 차이인데요. 면세란 즉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요. 과세란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운행거리. 리스는 최대 3만 km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반납할 때 이 약정된 거리를 초과하게 되면 키로수에 따라 추가금을 내야 하는데 이 추가금은 꽤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렌트는 키로수가 무제한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물론 리스, 렌트 둘 다 약정거리가 클수록 월 렌트료, 리스료가 올라간다는 사실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네 번째, 자동차 보험. 리스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경력에 맞게 보험 가입을 알아서 해야 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따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반면에 렌트는 보험료가 렌트료에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는 따로 내가 직접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자동차 사고 이력이 있어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분들은 렌트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 렌트의 자동차 보험 경력은 본인의 개인 자동차 보험 경력에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렌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보험료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렌트를 하더라도 연령이 낮으면 보험료가 높아져서 월 렌트료에 녹아들기 때문에 렌트료가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료. 이것은 할부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 리스 렌트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본인이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 렌트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가입자가 무엇이냐 하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역가입자라고 하고요. 또는 직업이 없는 사람도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말고 직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회사에 근로하고 있거나 사업장의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라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 소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요.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6번째, 신용대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요. 렌트가 아닌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 캐피탈 회사에 부채가 잡히기 때문에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태권도 선수 시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선배가 한 명 있는데 최근에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 차량을 구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매함과 동시에 체육관을 차리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저한테 따로 체육관을 차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길래 저는 체육관이 이미 준비가 된지 알았어요. 그래서 차량을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던 과정에 제가 설마 하는 마음에 선배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선배님, 체육관은 이미 있으신 거고 차량을 따로 구매하시는 거죠? 그런데 선배가 체육관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차량을 먼저 구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선배한테 정확하게 신용대출 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결국에는 이 리스 차량으로 구매를 했을 경우에 한도가 못 나와서 체육관을 차리지 못했을 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혹시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 계획이라면 리스보다는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리스, 렌트 할부가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에게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매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한테 정확하게 어떤 금융이 제일 유리하다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다만 본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뉘게 됩니다. 번호판, 계산서, 운행거리, 자동차보험, 건강보험료, 신용대출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구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동차를 자주자주 금방금방 변경하시는 분이라면 리스 렌트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리스 렌트는 사업자들에게 비용 처리 부분에 있어 큰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리스 렌트뿐만 아니라 할부까지도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적인 비용 처리는 같으니까요. 위 사항들을 고려해서 금융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 비용 처리의 항목은요. 렌트는 렌트료 플러스 유류대, 리스는 리스료, 그리고 보험료, 기타 수선비와 유류대, 할부는 감가상각비와 보험,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전부요. 결국 같은 한도 내에서 똑같은 비용 처리를 받게 될 겁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요. 세무법인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저한테도 오픈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수와 반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리스 렌트는요, 인수 조건과 반납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편히 가볍게 부담 없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렌트를 해서 차량을 타다가 예를 들어서 3년의 약정을 하고 3년의 약정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약속된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차량을 내가 인수를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반납 조건일 때와 인수 조건일 때 서로의 각자 유리한 견적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반납을 할 때는 월 리스료, 렌트료를 최대한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낮추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료, 렌트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보증금을 높이거나 잔존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해요. 이 캐피탈 회사마다 이 잔존 가치를 서로 다르게 잡아줍니다. 누구는 40, 누구는 50, 누구는 45. 그렇다면 월 리스료를 낮추려면 잔존 가치를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최대한 잔존 가치를 많이 잡아주는 회사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반납 조건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수 조건일 때는 어떠한 게 유리할까요? 만약 인수를 하신다면 월 리스료, 렌트료를 무조건 낮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잔존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인수를 할 때 잔존 가치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차량을 인수해 와야 되는데요. 잔존 가치를 높게 해서 월 리스료를 낮게 해서 타다가 나중에 인수를 할 때 굉장히 폭탄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통상 인수 시에는 보증금 30%, 잔존가치 30%라는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인수 시에 또는 월 리스료에 총 지불하는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30, 30은 아닙니다만 통상 보증금 30, 잔존가치 30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고객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성향과 그리고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서 견적서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심적인 딜러들이 그 사람이 인수를 할 것인지 반납을 할 것인지를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월 리스료를 낮추고 월 렌트료를 낮춰서 고객에게 혹하도록 견적서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변에 믿을 만한 딜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스렌트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을 영상으로 업로드하거나 또는 제 오픈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바로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를 돕다의 자도비였습니다.